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소개해야 될 첫 번째 툴은 바로 뭐냐 하면 라인 툴이에요. 이 왼쪽에 보시면 라인 툴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실 거예요. 이 라인 툴 안에 가시면 여태까지는 저희가 직선의 형태의 라인 툴만 이용한 바 있었습니다. 한데 그 선 형태의 도구라고 하는 라인 툴은요, 그 안에 호라고 하는 곡선의 형태의 여러분들 아크라고 하는 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선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 스피럴이라는 것도 있고요. 여러분들 사각형에 모여있는 테이블 형태의 그리드라고 하는 툴도 있습니다. 저희는 거의 대부분 다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쓸 거예요. 일반적인 직선의 라인 툴과 스피럴이라고 하는 나선형 툴 둘 중에 한 가지를 굉장히 많이 쓸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나선형 툴을 먼저 설명할 것인데요. 일단 툴 선택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스피럴 툴을 선택해 보시고요. 원하시는 위치에 원하시는 크기만큼을 찌끄르기 해볼게요. 하시면 달팽이 모양처럼 뱅글뱅글 돌아가는 나선형의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여기에서의 이게 잘 보이지 않는다 하시면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왼쪽에 면 색깔이 선 색깔 잘 나왔는지. 저희는 지금 무슨 툴을 골랐나요? 라인 툴이었죠. 선 툴이니까 선색만 나와 있어야 되고 면색은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면색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만에 하나 면색이 존재한다면 이런 식이 되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쵸? 이건 올바르지 않은 것이겠죠. 자, 그런데 이러한 라인 툴에 의해 주어서 스피럴이라고 하는 나선을 만들었는데요. 잘 보시면요, 여러분들 점점이라고 하는 이 앵커 포인트가 중간중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앵커 포인트를 이용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쓰는 것이냐, 왼쪽에 여러분들 단축키 A, 즉 직접 선택 툴을 선택해 보세요. A를 누르시던지 직접 선택 툴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제일 마지막에 여기에요. 여기 제일 마지막에 있는 앵커를 네모나게 감싸시는데요. 다시 말합니다. 가끔씩 보다 보면요, 이 앵커를 선택하기 위해서 클릭이라고 하는 무리수를 두신 분이 많습니다. 클릭하지 마세요. 이렇게 감싸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감싸주는 방식으로 제일 마지막에 앵커점을 선택하신 다음에 선택된 앵커점을 델리트 눌러볼게요. 뿅. 그럼 그 앵커와 연결되어져 있는 패스선이 지워지고 있죠. 마찬가지겠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있는 앵커점을 선택해 주어서 얘죠. 앵커점을 선택해서 또 델리트. 또 마지막 점을 선택해서 델리트. 마지막 점 선택해서 델리트.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양이 나올 때까지 지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양을 지금 만들 수 있겠죠. 저희의 모양을 좀 보실까요? 자, 저희가 지금 쓰고자 하는 이 모양은요, 어떻습니까? 여기에 나선의 구조가 이렇게 말아져 있는 모양이 있으면 되겠구나, 얘까지 있으면 되겠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양이 나올 수 있는 가장 근접된 모양까지의 앵커점을 지우는 겁니다. 지워버리고요. 이 정도? 하나 더 지울까요? 이 정도? 덜 지워야겠군요. 이 정도까지만 있으면 충분히 우리가 그 모양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 되어지는 것이죠. 그쵸? 자, 두 번째 방법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단축키 V. V는 무슨 툴의 단축키일까요? 바로 왼쪽에 있는 선택 툴, 검정색 화살표. 언제 쓰는 거죠? 개체 전체를 선택한다, 전체를 이동한다, 크기 변경한다, 회전시킨다, 이럴 때 쓰는 툴이었을 것입니다. 이 V 눌러주어서 전체를 지워한다면 지워버리세요. 다 지울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까? 있어요. 이 왼쪽에 있는 라인 툴 중에서의 스피럴 툴을 다시 한 번만 선택해 보세요. 나선형 툴입니다. 스피럴 툴을 선택해 주시고요. 선택된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지 마세요. 말고요, 끌기 하면은 그림 그리잖아요. 하지 마시고요, 바닥을 그냥 쿡 찍으세요. 클릭 빡. 클릭이 되면 스피럴이라고 하는 대화 상자 한 가지가 보이죠. 레디우스는 뭐냐 하면 전체의 사이즈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체의 크기 말하는 것이겠고요. 그 아래쪽에 여러분들 디스라는 것은 뭐냐면요, 각도예요. 얼마큼에 대한 여러분들 주기를 가지고 돌리겠습니까 말하는 것이고요. 세그먼트는 뭐냐? 아까 우리 봤던 앵커 점의 개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점의 개수가 아까 그냥 나와 있는 것이 10개였는데요. 얘를 한 4개로 줄여볼까요? 세그먼트라는 점의 개수입니다. 4개로 줄여줘서 OK를 빵 누르시면요, 나오죠. 그쵸?
얘보다 좀 더 많은 좀 더 많은 곡선이 있으면 좋겠어, 좀 더 많이 돌아갔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면요, 컨트롤 Z 눌러주어서 원상 복귀하신 다음에 아직도 스피럴 툴이 지금 눌려진 상태이겠죠. 다시 바닥을 클릭해 주어서 나는 5개로 할 거야. 세그먼트의 개수 늘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보다 좀 더 많은 굴림이 나오겠죠. 오케이. 이렇게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편하신 대로 작성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만들어져 있는 이 그림을 저희는 10분 활용해 주어서 쓰겠습니다. 자, 만들어진 이 나선형 구조를요, 적절한 크기에 알맞는 두께감을 주겠습니다. 너무 좀 얇은 것 같아서 적절한 두께감을 줬어요. 그 다음에 얘를 회전을 시켜주겠습니다. 저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지금 회전시켰어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회전을 시켰고요. 그 다음 만들어질 모양을 보시면요, 얘가 이렇게 있는 거하고 똑같이 대칭으로 또 한 가지 반사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같은 게 두 개가 좌우 대칭이 되어져 있는 모양새인 것입니다. 즉 여기에 있는 요 그림의 형태를 이렇게 잠시만요, 조금만 좀 돌릴게요. 이렇게 할게요. 좀 돌려주어서 여기에 있는 요 그림에 있는 모양을 똑같이 이 축을 중심으로 반사를 시켜주는 기능이 필요한 것입니다. 얘는요, 하나 더 복사해서 돌려도 아마 모양이 안 나올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은 것이냐, 잘 따라해 보시면 됩니다. 먼저 검정색 화살표라고 하는 선택 툴을 이용해 주어서 이 그림을 한 가지를 선택하세요. 혹시나 반대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관계없어요, 반대 방향은요. 그런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우리 회전 툴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로테이트 툴이겠죠. 이 회전 툴 안쪽에 보시면 리플렉트라고 하는 대칭 툴이 있었어요. 찾았습니까? 자, 이 리플렉트라고 하는 대칭 툴을 선택해 주시고요. 이 선택했던 그림을 여기에 이 축을 중심으로 해주어서 반사 대칭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 축 중에서의 아무 곳이나, 이 축 중에서 아무 곳이나 Al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이에요. Alt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빡 누르면 묻습니다. 리플렉트라고 하는 대상자가 나오면서 지금 선택했던 개체를 호리존털 복사하시겠습니까? 버티컬 복사하시겠습니까? 호리존털은 뭘까요? 축이 가로로 있는 거예요. 위아래 형태로 복사하는 것이겠죠. 대칭 복사고요. 두 번째 버티컬은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 집에 버티컬 어디에 있게요? 보셨습니까? 요즘은 잘 쓰지 않거든요. 블라인드를 많이 쓰죠. 커튼의 형태 많이 쓰는 것들. 근데 옛날에 여러분들 왜 베란다에 있는 큰 창문에 보시면요, 세로 줄기로 쭉쭉쭉쭉 나와 있는 거 봤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뭐예요? 버티컬. 세로 구조 형태의 구조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버티컬은 세로 구조인 것으로서 세로 형태의 축을 이용해 주어서 왼쪽에 있는 것을 오른쪽 내지는 오른쪽에 있는 것을 왼쪽으로 세로축 복사를 하겠다, 이 말인 거예요. 그림에 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쵸? 저희는 어떤 복사할 겁니까? 호리존털일까요? 버티컬이었을까요? 그렇죠. 버티컬 누르신 다음에 하나 더 복사하시는 거예요? 이동하시는 거예요? 하나 더 복사하시는 거니까 왼쪽 누구죠? 카피를 눌러보시면 되겠네요. 빡! 그런 다음에 하나 더 복사되었던 녀석을 단축키 V 눌러주어서 검정색 화살표의 선택 단축이겠죠? 선택 툴이겠죠? 얘를 이용해서 이렇게 옮겨오시는 거예요. 마주치게. 약간 겹치는 게 좋습니다. 왜 좋은지 잠시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약간 겹쳤어요는요, 자, 그런데 자, 선을 면으로 만들어 오신 상태에서 잘 보시면요, 이 두 개의 겹친 부분을 제가 일부러 겹쳤습니다. 왜냐하면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한 부분인데요, 지금 겹쳐있는 부분 보시면 여기 왼쪽에 있는 이만큼과 오른쪽에 이만큼이 없으면 깔끔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깔끔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 두 개의 그림에 겹치는 모든 것들을요, 다 조각조각을 내버릴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이냐? 두 개의 개체의 그림을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쪽 패널 중에서의 패스파인더라는 패널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패스파인더 중에서 제일 아래 왼쪽에 보시면요, 디바이드라고 하는 나누기라는 패널 단추가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얘를 쿡 눌러요. 쿡 누르면 언제나 패스파인더를 이용하시면은 그룹이 돼 있을 거예요. 지금은 그룹이 돼 있는 상태예요. 지금 다 조각이 난 상태에 다 조각이 난 상태인데 그룹이 돼 있었으니까 그룹을 풀어볼까요? 단축키 뭡니까? 컨트롤 쉬프트 G. 내지는 도저히 모르겠다, 마우스 오른쪽 언그룹을 이용해도 괜찮습니다. 한 다음에 선택된 개체를 해제해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씩 가볼까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아까 겹쳤던 모든 사항이 다 조각난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자, 전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 컨트롤 Z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는요, 얘 필요 없죠? 그쵸? 델리트. 얘 필요 없죠? 델리트. 깔끔하죠, 그러면요? 그런 다음에 현재의 그림에 있는 요 오른쪽 그림과 왼쪽 그림과 가운데 보시면요, 얘가 지금 세 덩이가 있는 거잖아요. 이 세 개를 그룹으로 묶어서 운영하시던지, 아니면 저는 어차피 하나의 그림으로 이용할 것이니까 전체를 다 잡습니다. 몇 개를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 왼쪽에 있는 그림, 조각난 조그만 거 다이아몬드 모양 하나를 다 잡아서 패스파인더에 보시면 하나로 합치기라고 하는 머지가 있을 겁니다. 이 머지를 이용해 주어서 하나의 그림으로 뭉쳐버리는 거죠. 이렇게요. 됐죠? 그런 다음에 얘를 가져가는데요. 자, 사이즈를 적절히 맞춰서 얘를 갖다 올립니다. 높이는 적절히 맞을 것 같은데 왼쪽 오른쪽 가운데에 안 맞을 거야 라고 하시면은 전체를 선택해 주셔서 얼라인의 패널 상자에서의 왼쪽 오른쪽 가운데만, 위아래 하시면 안 되겠죠? 왼쪽 오른쪽 가운데만 선택해 주시고요. 이 그림을 어떻게 복사할까요? 중심축 여기를 이용해 주어서 하나, 둘, 셋, 90도 형태로 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 왼쪽에 보시면 나와 있는 이 툴 중에서요, 자, 여기 보세요. 로테이트 툴, 방금 이용했던 대칭 복사의 리플렉트 툴, 그 다음에 우리가 어제 배웠었죠? 태극무늬 만들었을 때 이용했던 스케일 툴, 후에 우리가 한 번 더 이용하게 될 기울림이라고 하는 시어 툴. 이 네 가지는요, 내 것에 있는 상태에서의 뭔가의 다른 변화를 주기 위한 툴입니다. 항상 이 네 가지는 공통사항이 있을 거예요. Alt를 누른 상태에서 축을 클릭해 주어라. 다시 무슨 버튼이라고요? Alt입니다. Alt. 자, 그러면 저는 요 녀석에 있는 이 개체를 이용해 주어서 뭐 할 거냐? 이 개체를 이 중심축을 이용해서 90도, 90도, 90도 회전 복사할 계획입니다. 그럼 먼저 제 1번 누구를 회전 복사합니까? 개체 선택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제 2번 회전 복사 툴이라고 하겠죠? 로테이트 툴을 선택하시고요. 로테이트 툴을 선택했으면은 마우스 포인터가 십자 바뀌겠죠? 이때 중심축을 클릭하겠습니다. 요쯤 되겠죠? 중심축이요. 그냥 클릭일까요? Alt 누른 상태 클릭 하시면 묻습니다. 지금에 있는 이 그림을 몇 도 회전시켜 복사하시겠습니까? 90도입니다. 하나 더 복사할 것이니까 카피를 누르셔야겠죠. OK 누르시면요, 내 그림이 옮겨가는 것이에요. 복사가 아니겠죠. 카피를 뿅 누르시면 하나 더 복사됐을 것이고, 나머지는 컨트롤 D 됐습니까? 자, 마지막에 한 가지입니다. 자, 요 기능은 아마 여러분들 우리 그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 실기 때는요, 거의 쓰이지 못하는 기능 중에 한 가지이긴 합니다만 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게요. 바로 뭐냐면 왼쪽에 스포일이라고 하는 여러분 스포이드 모양이 있을 거예요. 찾아보세요. 툴 중에서 스포이드 모양 되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아이드로포라고 되어 있었죠? 찾았죠? 자, 얘를 이용해 주어서 색을 이용할 것인데 지금 보시면요. 이 바깥쪽에 있는 요 도형의 색깔을 난 그대로 얘의 면적에다가 넣고 싶었답니다. 이럴 때 있지 않나요? 그러면 똑같은 색의 CMYK를 외웠다면 모르겠지만 걔를 참 입력할 때마다 굉장히 불편함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같은 색상을 쓸 때는 이렇게 하세요. 먼저 선택 먼저 하세요. 얘를 선택하세요. 얘를. 그런 다음에 왼쪽에 아이드로퍼라고 하는 스포일입니다. 색 추출 도구입니다. 를 이용해서 원하시는 색상에 있는 파란색 부분 뭐 좋습니다. 어떤 관계 없어요. 이 부분을 콩 클릭하시면은 색상이 바로 추출해 오고 있죠. 면색뿐만이 아니에요. 선택했던 그 위치가 면색과 선색까지 있다면 선색까지 똑같이 추출해 옵니다. 나머지는 바로 추출할게요. 하나, 둘, 셋. 전 세 가지의 개체를 모두 동시에 선택했고요. 왼쪽에 있었던 드로퍼라고 하죠. 아이드로퍼 스포일 기능에 의해 주어서 여기에 파란색을 클릭하면 모두 다 파란색으로 만들어졌을 거예요. 색 추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끝났다면 전체를 묶어서 컨트롤 G 하시면 됩니다. 자,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선분의 형태 한 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여러분들 라인 툴, 왼쪽에 라인 툴을 이용해 주어서 직선 한 개를 찍어 줄게요. 그리고 선 툴은 선을 그었기 때문에 우리의 면색은 없어야 되고 반드시 선색만 나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만들어졌던 이 선을요, 유형을 변경해 볼 것인데 오른쪽에 선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패널은 바로 스트로크입니다. 적절한 두께감이 나왔겠죠. 그런데 아래쪽에 보다 보시면요, 무엇이 있느냐, 여기 allow head하고 제가 프로파일 소개할 것인데요. allow head 말 뜻이 뭘까요? 화살표의 머리죠. allow가 화살표 화살인 것이니까 화살의 머리 부분 말하는 것으로서 이 allow head를 쿡 눌러 주어서 많은 모양 중에 한 가지를 클릭하시면요, 시작과 끝점에서의 화살표를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화살표의 머리가 선 두께에 비해 좀 큽니다, 작습니다 하시면 바로 아래에 스케일 보이실 겁니다. 스케일의 수치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크기를 변경하실 수 있겠죠. 간단하게요. 그쵸? 자, 그러면 한쪽은 화살표, 한쪽은 동그라미 형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 중 한쪽은 화살표를 그대로 유지해 보시고요. 한쪽은 동그라미 형태에 있을 거예요. allow 21번에 있네요. 여기 있죠? 선택하세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두 가지의 allow head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만들었는데 쓰다 보니까 이게 반대랍니다. 여기가 화살표고요, 이가 동그라미 돼야 한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방법의 1번, 가장 미련스러운 방법은요, 이 방법을 씁니다. 여기에 앵커점과 여기에 앵커점을 교차시키는 거죠. 이렇게요. 직접 선택 툴을 이용해 주어서 이쪽에 앵커점을 선택하신 다음에 얘를 돌리는 거죠.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요. 할 수 있겠죠. 다음 두 번째 방법, 일반 선택 툴을 이용해 주어서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회전시키는 방법이 있겠죠. 그쵸? 세 번째 방법, 가장 쉬운 건 여기에 있습니다. 이 allow head 하단 아래쪽에 보시면요, align 있었을 거예요. 그쵸? 이 얼라인의 형태에 대한 것을 죄송합니다. 얼라인이 아니에요. 요겁니다. 요거 오른쪽 요겁니다. 리버스라고 하는 역방향 보이시죠? 있죠? 누르시면 방향이 바뀌어요. 를 마음껏 이용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다시 한번 선 툴에 의해서 또 하나의 선분을 만들어 볼게요. 아까 거는 화살표고요, 이번 거는 스타일을 지정해 보겠습니다. 자, 선택된 방금 만들었던 아무런 표시가 안 되어 있는 이 선을요,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여러분들 스트로크라고 하는 패널에서의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그 콤보 단추를 틱 누르면 늘어지는 목록이 보이는데 여러 가지 모양이 보이시죠? 이 일직선 형태의 선 모양을 이런 모양으로 선의 모양을 바꾸겠다. 마치 우리 어제 배웠던 브러쉬처럼 모양이 지정이 되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첫 번째 거 눌러볼까요? 이거요? 눌러볼게요. 첫 번째를 쿵 누르시면요. 어때요? 얇았다가 두꺼웠다가 얇아진 형태 나오죠. 좀 더 극강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선 두께의 웨이트를 이용해줘 두껍게 해보세요. 수치를 올리시면 좀 더 눈에 띄는 모양을 볼 수 있어요. 그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다시 한번 스트로크 패널에서의 프로파일, 하단에 있었던 프로파일을 이용해 주어서 쿡 누르신 다음에 요거 눌러볼까요? 요거요? 위에서 네 번째 있는 것 눌러보시면요, 모양이 나오죠? 그 다음 거 눌러보세요. 다음 건 뭘까요? 넓었다가 좁아지는 형태의 모양입니다. 얘를 쿡 눌러보세요. 모양 나오죠? 두껍게 보시면 더 많은 극강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여기에서의 두꺼운 게 여기고 얇은 게 이쪽이었는데 반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아까처럼 선택 툴에 의해서 회전시킬 수도 있어요. 이렇게요. 그쵸? 할 수도 있지만 쉬운 것도 여기 있습니다. 프로파일 바로 오른쪽에 보시면 대칭이 보이실 거예요. 단추를 누르시면은 시작과 끝에 방향이 전환되어집니다. 리버스 단추입니다. 그쵸? 그쵸? 우리는 이 기능을 쓸 거예요. 자, 이제부터 손 놓고 정확하게 눈으로 보셔야 합니다. 저 어설프게 따라했다가 설명도 놓치고 그림도 안 만들어지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하니까 저 손 떼 보시고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 기능을 다 쓸 건데 먼저 여러분들 왼쪽에 있는 라인 툴에 보시면요, 스피럴이라고 하는 나선형 구조를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만큼을 만들어 볼게요. 찍 만들었습니다. 점 개수 몇 개 안 나왔죠? 그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 앞전에 세그먼트라는 점의 개수를 4개, 5개밖에 지정 않기 때문이죠. 다시 만들어 볼게요. 바닥을 클릭을 빡 눌러서 나 여기에 세그먼트의 점 개수, 앵커점의 개수를 나 10개로 할래. 이렇게요. 선 두께의 감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 좋아요. 자, 만들고 난 다음에 여기 있는 모양들을 가지고서 우리 만들어야 될 이 모양을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째에 나오고 있네요. 그쵸? 비슷한 모양 만들기 위해서는요,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맞네요. 이 녀석을 살짝 세워주겠습니다. 회전 툴에 의해 주어서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있는 그림 중 조금 아쉬운 게 뭘까요? 얘가 이렇게 오는 게 이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여기 있는 내용 중 A 단추입니다. 단축키 A의 직접 선택 툴을 이용해 주어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끝점을요. 이점이죠. 선택하니까 뭐가 보이나요? 핸들 나오죠. 핸들은 언제 나오는 것일까요? 직선 성질일 때일까요? 곡선일 때일까요? 곡선인 거예요. 이 앵커를 일단 여기 축까지는 이렇게 와야 할 거 아니겠어요? 하니까 갖고 끌고 옵니다. 이만큼을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눈에 보이시죠? 핸들 보이시죠? 이 핸들을 이용해 주어서 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런 식. 얘가 매끄럽지가 않죠? 그러면 이쪽에 있는 앵커를 이용해 주어서 이렇게 통통하게 만들 수 있겠죠. 한쪽만 이용하시는 것이 아니죠. 좀 더 올려볼게요. 너무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 만들어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만들어진 이 선을 선택을 해 주어서 아까 우리 봤던 스트로크 중에서의 어디일까요? 프로파일의 유형을 어떻게? 넓었다가 좁아지는 형태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럼 그 일반적으로 쭉 일직선 형태의 선분이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 모양을 보시면 얘 두꺼워요. 처음은 얇아요. 좀 더 두껍게 해보면 모양을 볼 수 있겠죠. 만약 이게 반대였다.
이런 식이었다라고 하시면 뭐 이용하시라고요? 대칭에 있는 툴을 이용하시는 겁니다. 쿡 눌러서.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은 뭘 할 것이냐? 얘는 지금 이 파란색의 두께만큼이 면일까요? 선일까요? 얘는 선이에요. 선이었으니까 면으로 만드시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오브젝트의 expand, appearance 괜찮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축을 중심으로 해 주어서 대칭 복사가 이루어져야겠죠. 그럼 그림을 선택. 왼쪽에서의 대칭 복사 툴, 회전 툴 안에 있었던 리플렉트를 이용해 주어서 반사를 시킵니다. 어디를 중심으로요? 얘를 중심으로요. 그럼 여기 아무 곳이나 무슨 버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시라고요? Alt. 이거 몰라서 못하시면 많습니다. Alt 잊지 마셔야 합니다. 쿡 누르면 리플렉트, 반사, 대칭하시겠습니까? 네! 어떤 모양으로요? 위아래입니까? 아니요. 왼쪽 오른쪽입니다. 카피를 뿅 눌러주시고 두 개의 그림을 가까이 위치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좀 모양이 좀 안 예쁘겠지만 제가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 겹친 부분들 아까와 똑같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뭘까요? 얘 잘라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개의 면에 교차하는 모든 부분을 조각을 내버릴 겁니다. 누구래요? 바로 오른쪽 패스파인더에서의 조각 내기, 바로 디바이드라는 것이죠. 조각을 뿅 내버리고 난 다음 그룹되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룹을 풉니다. 컨트롤 쉬프트 G 풀어버린 다음에 얘랑 어떻게 할까요? 지워버리면 되겠죠. 델리트로 씌웁니다. 그리고 하나, 둘, 세 덩이를 한 개로 합치기 위해서 선택 이후에 패스파인더에서의 합치기를 이용하시면 될 거예요. 빡! 하나의 그림으로 만들어진 걸 볼 수 있겠죠. 조금 아쉬운 게 있습니다만 이러한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개의 그림이 있었어요. 겹치는 사항을 보시고 적절하게 겹칠 수 있는 것을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두 개의 그림 중에서 패스파인더를 이용해 주어서 아래 그림에서 윗 그림을 파내기 하는 그림은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그림을 이용해서 90도로 복사를 돌려서 할 것인데 그 축이 어디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한 것이거든요. 자, 어떻게 복사할 것이냐 하면 만약에 이 그림에서의 중심축이 여기였다면 모양을 달리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즉, 첫 번째 그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왼쪽에 회전 복사를 이용해서 중심축을 얘를 잡아 볼게요. 그렇다면 어땠을까요? Alt로 쿡 클릭 90도로 복사할 계획입니다. 카피, 나머지 복사하시면 컨트롤 D 이런 식이 나오죠. 중심축이 여기 안에서 뭔가의 원이나 도형이 만들어진 모양처럼 보이는 것인데 우리의 모양은 어떨까요? 현재 이런 식입니다. 안쪽에 동그라미 형태로 모아진 형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달리하기 위해서 다시 원상 복구합니다. 컨트롤 Z 할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을 어디 축을 이용할 것이냐? 아까는 요제를 잡았으니까 여기를 잡아보겠습니다. 잡았다면 Alt로 쿡 눌러볼게요. 90도 복사합니다. 나머지 복사해볼게요. 컨트롤 D 이도 아니겠죠. 컨트롤 Z 그러면 어디일까요? 여기쯤을 제가 중심축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면 Alt를 이용해서 중심축을 얘를 잡아서 쿡 누르고 난 다음에 카피, 하나 더 카피 하시면요 안에 원과 도형이 만들어지긴 하죠. 한데 이 모양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원의 위치를 어디로 할까요? 여기가 아니라 너무 달라붙어 있었으니까 좀 더 떨어진 곳으로 하면 되겠구나, 이거 판단될 수 있겠죠. 컨트롤 Z 눌러주어서 중심축의 위치 좀 더 멀리 뺍니다. 떼서 카피해 볼게요. 그 다음에 컨트롤 D 가까워지고 있겠죠? 자, 다시 원서 복구합니다. 어디쯤일까요? 이쯤에다 해볼게요. 아까는 여기였는데 저는 이쯤에다 해보겠습니다. Alt로 쿡 눌러서 카피해 볼게요. 그 다음에 컨트롤 D 해보시면 근접된 모양을 볼 수 있겠죠. 이 내용을 제가 여러분 스스로 해보세요 했던 이유는 바로 뭐냐면요, 회전축을 이용해 주어서 회전 복사시켰을 때에 중심축이 어디냐에 따라 주어서 회전 복사되어지는 여러 개의 도형의 모양들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 거리감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 뜻이겠죠. 그래서 이 중심축을 Alt를 이용해 찍었을 때 위치가 어디냐를 정확히 파악해 볼 줄 아셔야 합니다.
자, 이 그림은 어떤 거에게 어떤 게 먼저 보입니까? 먼저 제일 쉬운 것부터 먼저 합시다. 쉬운 것부터 바깥쪽에 있는 동그라미 원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원을 보시면요, 요 안쪽에 하얀색은 하얀색의 원이 있는 것일까요? 뚫려 있는 것일까요? 뚫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뭘까요? 진한 하늘색의 원 보이시나요? 있지요? 그 다음 바깥쪽에 좀 더 옅은 색의 원 보이시나요? 있지요? 이 모양을 먼저 제가 만들어 볼게요. 쉽게 만든 방법을 소개한다면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원 한 개를 만들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원에서 또 한 개의 원을 카피에다가 다른 색을 주고요. 작게 축소한 다음에 두 개를 가운데로 얼라인으로 겹치게 할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아래 그림에서 윗 그림을 파내게 할 거죠. 패스파인더에서의 마이너스를 이용할 겁니다. 뻥! 됐죠? 그 다음에 또 한 개 그림 복사할 거예요. 얘는 좀 더 색깔을 좀 흐리게 할게요. 좀 더 크게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림이 큰 그림이니까 뒤에 있을 거예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그림의 앞뒤 순서를 바꿉니다. 컨트롤 열어주는 대괄호는 뒤로 보내기, 컨트롤 닫는 대괄호는 앞으로 보내기입니다. 뒤로 보낼 거니까 여는 대괄호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다음 두 개를 겹쳐서 가운데 같이 위치해 볼게요. 얼라인의 왼쪽 오른쪽 위아래 가운데를 맞춰 보겠습니다. 됐죠? 끝. 두 번째 방법을 소개할게요. 자, 원 한 개를 쉬프트 키로 만들었습니다. 테두리만 줄게요. 테두리의 두께를 넉넉히 줍니다. 줬어요. 얘는 테두리입니다. 스트로크라고는 선이란 말이에요. 면이 아니겠죠. 면으로 만들기 위해 했던 오브젝트의 익스펜드. 여러분들 아까 보니까 익스펜드하고 어피리언스는 할 수 있겠죠. 둘 중에 활성화되어 있는 거 한 가지만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로 효과의 이펙트가 만들 때는 익스펜드, 어피리언스 많이 나오고요. 선을 면으로 할 때 쓰는 것은 익스펜드 많이 나오거든요. 어쨌든 면을 만듭니다. 오케이. 하나 복사할게요. 작게 만들겠습니다. 다른 색을 넣어볼게요. 두 개를 겹치겠습니다. 가운데. 좀 더 크게 해볼까요? 다시 가운데. 좀 더 크게 해볼게요. 다시 가운데. 됐죠? 이렇게 안쪽에 있는 원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수는 괜찮고요. 자,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얘는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만들어진 원 안쪽에 글자를 넣어주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그쵸? 근데 글자가 직선의 형태가 아닙니다. 오늘 처음 공부하시는 거네요. 타입 2를 공부하실 건데요. 저랑 같이 예제를 연습해 보실 겁니다. 자, 먼저 왼쪽에 보시면 타입 2를 눌러보시면 여러 개의 타입 2의 모양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타입 2는 첫 번째, 가장 위에 있는 겁니다. 직선의 형태로서의 툴을 이용할 수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한번 눌러볼까요? 첫 번째 일반적인 타입 2를 눌러서 바닥을 콩 찍고 난 다음에 글자를 마구마구 입력해 보세요. 그리고 글자가 완료되었으면은 통상적으로 엔터를 많이 치시잖아요. 안 됩니다. 엔터를 치면은 아래줄로 내려가 버릴 거예요. 완성하기 위해서는 누구냐? 왼쪽에 있었던 여러분들 요겁니다. 검정색 화살표의 키. 선택 툴을 쿡 누르시면은 입력 완료가 되어져요. 근데 이 글자의 책, 글자의 크기, 글자의 속성 등등등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변경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위에 글자와 연관되어져 있는 옵션 창이 있습니다만 이걸로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꼭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상단 여기 오른쪽에 패널 상자 중에서요, 글자들을 제어할 수 있는 상자가 있거든요. 캐릭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걔를 불러올게요. 왼쪽에 보시면은 윈도우, 왼쪽 위입니다. 윈도우 메뉴에서 이 윈도우는 뭐 하기 위한 거랬죠? 화면에 있는 창 구성 등을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이 몽땅 여기에 있었어요. 한번 복습해 보시면요, 컨트롤 상자랍니다. 툴 상자랍니다. 이게 뭘까요? 화면상에 보시면 또 이 위에 있는 것, 이게 컨트롤 상자예요. 왼쪽에 이것이 툴 상자입니다. 안 보인다, 보인다를 윈도우에서 지정하실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합니다. 그 다음 그 아래 액션에서부터 하단 마지막까지가 오른쪽에 보여주는 패널 상자를 정의하기 위한 것인데 캐릭터라는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CHARACTOR 이거든요. 한데 ABC 순서인데 C자에 없어요. 없는 이유는 뭐냐? 타입이라고 하는 메뉴 안에 숨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찾아서 캐릭터라고 하는 패널 상자를 활성화해 보세요. 됐죠? 자, 그런 다음에 방금 입력했던 이 글자를 제어해 보겠습니다. 글자를 선택하신 다음에 글자체를 선택할 수 있는 곳이 위에 보이시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글자체 어떤 건 좋습니다. 선택하시고요. 다음 그 아래 여기는 뭘까요? 글자 크기입니다만 글자 크기를 여러분들이 숫자에 의해서 지정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요.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죠. 하지만 이 글자 크기는 얘를 꼭 이용할 것은 아닙니다. 글자 크기에 대한 사항은요 변경하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에 앵커점 양사방이 보일 겁니다. 그 앵커점을 이용해서 크기를 변경하실 수도 있어요. 단 조심할 사항은 Shift 키를 이용하지 않고 변경하시면요 압축된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좋지 않아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중에 한 가지입니다. 됐지요? 그 다음에 중요한 사항이 여기에 있는데요.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요. VA라고 적혀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오른쪽이에요. 찾았습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자간이에요. 자간은 뭐냐면 한 글자 한 글자들 사이의 간격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얘가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앉았을 때에 아마도 이 앞전 수험자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기본이 0이 돼 있어야 돼요. 자, 제가 기본체를 불러와 볼게요. 고딕 불러왔습니다. 원래 기본이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아무것도 안 만지고 타이틀로 글자를 넣어주었는데 이게 이상합니다. 글자가 이런 식인 거예요. 막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이게 한글이면 더 심해요. 한글이면 이렇게 입력이 되어진 글자인 것인데 아무래도 간격이 너무 없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오른쪽에 자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한 번 설정이 되어지면요 쭉 그 설정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해서 글자 입력 시에 자간에 대한 사항을 반드시 얼마를 두어라? 0을 두고 시작해 주어라. 반드시 잊지 마셔야 합니다. 허나 한 가지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것은 우리 컴퓨터 그래픽스 운용 기능사 실기하고는 좀 연관성이 없는 부분이지만 디자인적으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외국인들이 한글을요 굉장히 이쁘다고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 영어 같은 경우는 A, B, C, D라고 하는 A 하나가 글자 하나로 인정이 되어지는 문자인 거예요. B 하나가, C 하나가 문자인 것입니다. 단독의 문자겠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한글은요 기역 하나가 문자입니까? 글자입니까? 아니에요. 니은? 아니에요. 아 하나? 안 됩니다. 최소한 자음 한 개하고 모음 한 개, 최대 받침과 모음 여러 가지가 묶여야지만 하나의 문자로서의 이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글자 형태가 여러 개의 획들이 모여졌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디자인처럼 보인다고 하는 것이 외국 사람의 입장인 거예요. 걔네들은 맨날 봤던 게 뭘까요? A, B, C, D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유럽도 영어의 알파벳 쓸 테니까 아랍 사람들 한번 가볼까요? 아랍 글자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막 이상하게 흘리는 거 막 있잖아요. 그렇죠? 걔네들도 보기에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 꽉 채워져 있는 글자가 굉장히 이뻐 보인다는 거죠. 이 영문자하고요 숫자하고 한글하고 차이점이 하나 더 있어요. 영문자하고 숫자는요 가로하고 세로가 2대1 비율로 만들어집니다. 좀 심한가요? 이게 1 비율이면 세로가 2 비율이에요. 즉 일명 반각 문자라고 합니다. 한데 한글은요 반각 문자로 표현이 안 돼요. 이게 정사각형의 네모나게 표현되거든요. 이걸 전각 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글 폰트가 이쁘다라고 하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글자가 자간이 벌어져 있잖아요.
굉장히 이쁘지가 않아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의 느낌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 좀 두껍게 쳐주고요. 이 글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말합니다만 이것은 우리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 실기하고는 연관성이 없고 일반 디자인에서 쓸 수 있는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있었어요. 같은 글자인데 하나는요 자간이 좀 멀어요. 100이고요. 하나는 자간이 좀 붙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100이에요. 너무 붙었다. 겹쳐 있으면 안 되겠죠, 글자가. 이 정도입니다. 자, 이 두 가지의 글자 두 개를 비교해 보세요. 디자인적으로 좀 더 이쁘게 구성지게 알차게 있는 모양은 자간이 벌어져 있는 것도 그렇게 보입니까? 모여 있는 것도 알차게 보입니까? 모여 있는 거. 그쵸? 우리가 이것을 가장 기본적인 타이포그라피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글자를 이용해 주어서 그래픽을 만들어주는 기술을 타이포그라피라고 합니다. 타입하고요, 그래픽하고 합성어인 거예요. 그래픽적 요소인 것을 글자로 만들어주기 위한 것을 타이포그라피라고 하는 것인데, 타이포그라피는 이미지, 그래픽적 요소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각각의 선들과 면들이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즉 여기에 있는 간격들이 넓어지면은 디자인적으로 이쁘지 않다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많아요. 더군다나 여기에다가 한 줄을 더 입력해 볼게요. 여기다가 이라고 적을게요. 했는데 여기에 있는 글자를 만들어서 보니까, 자 왼쪽 오른쪽에 자간이 보이죠? 글자 간격이요. 그쵸? 행간이라고 해서 줄들 간의 간격도 있습니다. 자간과 지금 행간 지금 보시면요 행간이 훨씬 넓죠. 자 이거 하나하고요 또 비교해 볼게요. 하나를요, 얘를요 간격을 줄여 보겠습니다. 자, 두 개 한번 비교해 볼까요? 너무 큰가요? 자, 여기에 있는 폰트 하나 하고요, 여기 있는 폰트하고 두 개 비교해 보시면 디자인적으로 글자를 그래픽화 했다 해서 유리한 것은 누구일 것 같느냐? 위에 거냐 아래 거냐의 의미에서 저는 아래 거를 생각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바로 뭐냐면 자간이라는 것의 의미 가졌던 간격과 행간격에 대한 일치성이 온다면 아래처럼요 하나의 뭉쳐진 그림처럼 보이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타이포그라피라고 하는 그래픽적 요소의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원리. 물론 때에 따라서 여러분들 효율성에 따라서 다른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만 기본 원리는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거 한 가지는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할 사항은 바로 뭐냐면요 이 패널 상자 중에서의 캐릭터에 대한 기능이에요. 첫 번째는 뭘까요? 글자체를 가져오시는 것. 두 번째는 글자 크기를 가져오시는 것. 하지만 크기는 숫자를 지정하지 않고 우리가 객체 그림을 변경하듯이 변경할 수도 있다 했었습니다. 다음에 이게 뭐였었죠? 줄간격이에요. 얘가. 그 다음에 얘가 무엇이겠습니까?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 일명 자간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이러한 패널에 있는 옵션들을 이용해 주어서 우리가 필요했던 만큼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많이 봤기 때문에 많이 안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할 거냐 라고 하면, 아까 우리의 이 그림을 잘 보시면요 글자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휘어 있어요. 휘어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글자를 휘게 만들 수 있었을까에 대한 사항을 같이 만들어 볼 겁니다. 먼저 뭐 할 거냐면요 곡선의 형태 한 가지를 만들어 볼 겁니다. 여러분들 왼쪽에 있는 브러쉬 툴을 이용해 주어서, 브러쉬 페인트 브러쉬를 이용해 주어서 원하시는 곡선을 그려 볼게요. 헌데 모양이 이상하잖아요. 브러쉬에 대한 제어는 누가 합니까? 오른쪽 패널 상자 브러쉬 툴이 합니다. 브러쉬 툴의 가장 꼭대기 위에 올라가시면요 기본적인 베이직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그럼 일반 선으로 바뀌어요. 모양이 없는 선이겠죠. 선택하신 다음 바꾸는 겁니다. 선 선택 먼저 하시고 패널 상자 브러쉬에서의 가장 위에 있던 베이직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됐죠? 됐죠? 자, 이제 보세요. 이제 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 뭐 하는 것이냐? 왼쪽에 보시면 여러분들 타입 툴 안에서 위에 세 번째 있는 것이 있어요. 타입 언어 패스 툴. 자, 이 툴의 말뜻을 해석해 볼게요. 타입 글자입니다. on 어딜까요? 누구누구 위에. 어디 위에일까요? 패스. 패스가 뭔데요? 앵커를 연결하고 있는 선을 우리는 패스, 파란색 선을 봤었을 겁니다. 그 패스선 위에 글자를 얹어주겠다. 이 말 뜻이 뭘까요? 타입 언어 패스 툴이라는 것이에요. 이 세 번째 있는 타입 언어 패스 툴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자, 여러분들 제 거의 마우스 포인터 지금 보이시나요? I자 모양의 뭐가 점점점 돼 있을 겁니다. 요 녀석의 이 근처에 와서 여기 보이시죠? 클릭을 빡! 그리고 글자를 입력해 볼게요. 어떤 성이 나옵니까? 내 곡선을 따라가고 있는 글자를 만들 수 있죠. 자, 봐드릴게요. 자, 동그라미 원을 만들어서 선만 준 다음에 타입 언어 패스 툴을 이용해 주어서 시작할 곳을 클릭을 뿅 누르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글자 입력. 너무 크다라고 하시면 전부 선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컨트롤 A 누르면은 글자 전부 선택이 되어지죠. 이때 A는 ALL, 올의 약자입니다. 모든 선택을 말하는 것이죠. 컨트롤 A. 그래서 글씨 크기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대로. 뭐 자간도 원하시는 것만큼 바꾸실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나머지 글씨를 또 입력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원리를 이용해 주어서 입력한 것이 바로 뭐냐? 이 그림을 말하는 것이에요. 됐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의 마지막 여러분들 저희의 훈련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하면 이제서야 공부하시네요. 펜 툴을 써보실 거예요. 자, 펜 툴을 써보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이 들었던 소스를 좀 먼저 불러오셔야 되거든요. 자, 파일을 불러옵니다. 에서의 컨트롤 오픈에 O 누르시고요. 자, 일러스트레이터 폴더 안에 오시면요. 01번의 초급과 02번의 중급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01번의 초급의 폴더에 오시면요. 펜 툴 1, 2, 3, 4 보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펜 툴 1번에 있는 문서를 가져올게요. 펜 툴 1번입니다. 문서 불러오세요. 자, 불러오기 안 되시면 얘기해주세요. 우리 보통 파일로 보시겠어요. 다운로드 있잖아요. 또 파일이 없는 분 계십니까? 잠시만요. 제가 독서 좀 해드리고 올게요. 잠시만요. 금방 복사해 둘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 혹시 파일을 여신 분들은요, 여기 파일에 여러분들 있는 객체 좀 있으니까 얘를 좀 지우세요. 싹 여러분들 선택해 주어서 다 지워도요, 가이드라인에 안내서는 남아있을 겁니다. 싹 다 지우세요. 잠시만 복사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자, 준비됐으면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펜툴 도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펜툴 도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면요. 잠시만요. 지금 우리 줌을 이용하시는 두 분도 지금 이 파일 준비되어 있습니까? 준비되어 있어요? 저 혹시 없으면 제가 지금 보내드릴게요. 채팅창으로. 가지고 계시는 중이신 거죠? 네, 좋습니다. 자, 먼저 잠깐만 좀 봐주실래요? 여러분들 왼쪽에 보시면 펜 툴이 있습니다. 그쵸? 이 펜 툴을 어떻게 쓸 거냐면요. 펜 툴은 두 가지의 용도를 가지고 있어요. 직선을 만들 수도 있고요. 곡선을 만들 수도 있고요. 선분들을 끝까지 메꿔주면 하나의 도형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세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직선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클릭이에요. 앵커점 한 개 지금 나온 거 보이시죠? 두 번째 누르면 점과 점을 이어주는 패스가 생기면서 선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저는 선의 형태를 쓸 거야 라고 한다 하시면은 면이 있으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선색만 있어야 합니다. 다시 또 클릭, 또 클릭, 클릭. 우리 어저께 전통령 만들면서 했던 것이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에 시작한 곳에 오면요, 제 펜툴 오른쪽 아래를 잘 보세요. 제 화면에서의 펜툴 오른쪽 아래 오시면요, 이제 마지막에 끝점을 시작점을 썼을 때 조그만 동그라미 가 보일 겁니다. 보이시나요? 이게 하나를 마감합니다. 하나의 면으로 만들겠습니다 라는 말 뜻인 거예요. 이때 면 색깔을 채워주시면은 색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건 직선을 이용해 주어서 직선과 면으로 마감했을 때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에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펜 툴을 이용하시면 또 뭘 할 수 있느냐? 펜 툴을 클릭했습니다. 그 다음에 똑바로 직선을 긋고 싶었는데 사람 손이 그렇지는 못합니다. 이럴 때에 Shift 키를 눌러준 상태에서 클릭하시면 보세요. 살짝 삐뚤었죠? 여기 있는데 전 여기 클릭할 거예요. 살짝 삐뚤게 해주어도 Shift 누르시면요, 직선이 나와요. 자, 이 상태에서입니다. 그대로 직선 내리고 싶었는데 사람이 참 손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살짝 삐뚤게 할 거예요. Shift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시면요, 똑바로 시켜요. 직선을 만들고 싶을 때 무슨 키 이용하시라고요? Shift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이 여기 나오죠. 이 펜 툴을 이용해서 직선은 어렵지가 않아요. 어려운 게 뭐냐? 곡선입니다. 자, 보세요. 클릭. 그 다음번에 클릭을 할 겁니다. 누르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클릭, 그 다음에가 누르고 끌기 하는 거예요. 첫 번째부터 누르고 끌기가 아닙니다. 이 펜 툴을 운용하시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처음부터 누르고 움직이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그냥 클릭이에요. 시작점. 두 번째부터가 누르고 끌기 하시면요, 원하시는 곡선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제 거는요, 빨강색에서의 직선의 핸들과 곡선이 지금 보이실 거예요. 이 곡선이 제 회전에 돌리는 방향에 따라 바뀌시는 거 보이시죠? 바뀌죠? 그리고 제 핸들의 길이에 따라서 곡률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그쵸? 그런데 이 마우스를 떼지만 않고 있으면 됩니다. 떼면 끝이에요. 하다가 왜 안 나오지 떼지 마세요. 됐다 하시면 손 떼시는 거예요. 자, 이걸 뺄게요. 면은요. 그 다음 번입니다. 저는 여기를 요렇게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점 하나 또 있어야겠죠. 요점에 와서 클릭하고 난 다음에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원하시는 모양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뭘 하냐면요, 우리 핸들을 지금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 둘 다 있을 거예요. 한쪽을 잘라버릴 겁니다. 왜? 둘 다 있으면 왼쪽과 오른쪽의 곡선 성질을 둘 다 가지기 때문에 다음번 선 넣어주기 힘들어요. 그래서 가운데 앵커점 보이시죠? 가운데 앵커점을 클릭을 뿅 누르면 한쪽 잘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만들면 곡선이 씌워집니다. 대신에 안 좋은 말은 뭐냐면요, 여기 연결점 보이시나요? 이 연결점이 부드럽게 연결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예를 들어 주어서 여기에서의 연결점을 이렇게 했다. 부드럽나요? 아니, 표시나는데? 어떻게 할까요? 얘를 이렇게 했다. 부드럽나요? 아니, 표시나는데요? 더함도 덜함도 없이
자연스럽게 연결을 짓는 것이 가장 좋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번 곡선에서의 눌렀을 때에 핸들을 얼만큼 길게 할 것이냐,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를 아주 여러 번 찾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모양을 찾아내셔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이게 마지막 네 번째가 있어요. 네 번째 뭐냐 하면 제가 펜 툴을 이용해서요 동그라미 정원을 만들어 볼게요. 정원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처음 시작점이 여기겠습니다. 한 바퀴는 안 돌아가겠죠. 그럼 반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손을요. 그러면 보세요. 펜 툴로 찍었습니다. 찍었어요. 만들어지나요? 아무리 봐도요. 아무리 봐도 반원은 아닌 것 같지 않나요? 그쵸? 잘라줍니다. 반원 다시.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 펜 툴을 이용해 주어 만들 수 있는 곡선은요 몇 도? 45도의 호까지만 가능해요. 반원은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즉 동그라미를 기준 삼았을 때에 펜 툴로는요 얘까지는 가능해요. 하지만 나머지에는 가능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알고서 얘를 연습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의 여러분들 연습할 수 있는 안내서는 제가 만들어 왔는데요. 잘 보시면요. 지금 혹시 잘 안 보이시죠? 지금요. 자, 이런 거 잘 보이시죠? 이런 건요. 자, 먼저 첫 번째는요. 펜 툴을 이용해 주어서 직선 연습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요. 직선 연습이에요. 잠시만 조금만 좀 잘 보이게 해볼게요. 잠시만 계세요. 좀 난다요? 그쵸?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잘 보세요. 여기서 클릭. 완전히 똑같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비슷하게라도 클릭, 다음에 클릭, 그 다음에 클릭, 그 다음에 클릭, 그 다음에 클릭,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연습을 해보시는 겁니다. 끝까지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잘 보세요. 이 녀석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직선 형태인 것인데 아무리 사람 손이 정교해도요 이 직선을 한 번에 잘 찍기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뭐 이용하시라고요? 한 번 누른 다음에 다음번 클릭 시에는 Shift, 그 다음번 클릭 시에 Shift 누른 상태에서 클릭인 거예요. 그러면은 정확한 직선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다가 좀 잘못됐는데 Ctrl Z 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을 이용해 주어서 이 전통 문양도 어제 만든 것처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부터 어려워져요. 자, 곡선과 곡선인데요. 이 곡선은요 45도 이내의 호를 말합니다. 즉 펜 툴을 이용해 주어서 여기서 클릭, 여기서 끝내기에서 클릭인데 이렇게 끌기 해보시는 거예요. 끌기에서 내 곡선이 원하는 곳에 맞출 수 있는지 돌려도 보시고요. 핸들을 짧게도 해보고 길게도 해보고요. 여러 번 수행하다 보시면요 감각이 금방 알 거예요. 해서 정확히 비슷하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멈춘 다음에 이 두 개의 핸들 중 한 곳을 제가 잘라내야 되잖아요. 중심에 있는 앵커를 클릭하시면 잘라집니다. 다음번에 있는 앵커를 눌러서 끌기. 만들었죠? 중심의 앵커를 잘라요. 다음번 눌러서 곡선 만들어주고 잘라내기, 이런 식으로 완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쵸? 그런 다음에 얘까지의 감각을 찾았다라고 하시면요 얘가 더 어려워요. 자, 보실래요? 자, 여러분들 얘는 앵커점을 어디에서 멈춰야 할까요가 문제인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시면요 이 앵커점이 여기를 시작해서 이렇게 한 개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다시 여기서 이렇게 한 개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이렇게 한 개, 이렇게 한 개, 절반 시킨 겁니다. 이렇게 절반. 어딘지 아시겠죠? 그러면 완벽히 하지는 않을 건데요. 제가 예를 가지고 온 건 뭐냐면은 지금의 선과 다음 선의 연계를 부드럽게 지으라는 얘기인 것이에요. 보실래요? 자, 여러분 제가 좀 봐주세요. 네, 제거 보시면 지금 뭔가 좀 열심히 연습하시는 것 같아서. 자, 혼자 하지 마시고 같이 하신 걸로. 요 설명한 다음에 쉬었다 할 겁니다. 자, 이거 보세요. 클릭. 제가 절반에 온다 했지 않습니까? 절반 썼을 때에
비슷하게 가시면 돼요. 완전 똑같이 하시면 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얘랑 똑같이 하려고 하다가 보시면요, 여기 선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선을 맞추기 위한 것을 제가 소개하려고 가져온 거라, 얼마큼 부드럽게 연결할 수 있습니까? 라는 말합니다. 이게 이런 식이면 탈락, 이게 이런 식 탈락. 뒤에 가이드라인과 완전 똑같지 않더라도 내 선이 부드럽게 이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요. 부드럽게 이어질 수 있게끔. 그 다음 선 이어갑니다. 잘라내야겠죠. 그 다음 선. 잘라냅니다. 조금 뭐 좀 안 맞죠? 이런 것들을 잘 맞추시라는 거예요. 잘라내고 그 다음 선. 이런 식으로 잘 맞춰주셔야 됩니다. 이게 여기에 있는 선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에 있는 선입니다. 자, 클릭입니다. 그 다음 번 직선이니까 쉬프트. 그쵸? 그 다음에 한 번의 반우는 안 된다 했을 겁니다. 반 잘라주셔야겠죠? 여기쯤에 와주어서 4분의 1 선. 여러분 잘 보실래요? 제 거의 핸들을 잘 보시면요, 잘 보세요. 삐뚤었습니까? 거의 수평입니까? 수평이죠. 이 각도가 하다 보시면 수평에 맞추면 좋겠구나,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맞추시면 그 다음번 선 맞추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삐뚤잖아요. 그러면은 올라가고 있으니까 내려올 때는 각져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이 녀석이 잡았는데 이런 식이랍니다. 내려가고 있으면은 그 다음 뭘까요? 내려가야 되거든요. 하니까 그 각도에 대한 사항들을 하다 보시면 내 핸들의 각도가 수평이냐 수직이냐에 따라 주어서도 굉장히 여러분들 좋은 형태의 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것은 잠시 뒤에 10분 동안 좀 쉬었다가 바로 여러분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연습하면 안 됩니다. 쉬세요. 쉬세요. 지금은 이렇게 만들어지면 진짜 재밌어요. 그래서 가위와 셀을 뒤로 B 다시 주시고요. 지금은 우리가 사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거죠. 시험에 요즘 꽃자루 보시면 기억자로 이 단위
패스 써보겠습니다. 여기에 패스 앞에 옵셋 패스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요거하고 똑같은 기울에서의 소환의 면을 있는 것이고요. 프리드를 요즘은 바깥쪽으로 빠지죠. 이 글자는 어떻게 지금 커져 있는 건데 여기를 좀 짧게 1만 크잖아. 0.2만 원. 내 거와 똑같은 크기로 크게 해주는 것인데 얘네 같은 경우는 지금 뭐냐면 지금 요 파란색 그림을 보고 있어요. 요 그림을 보시면 이만큼 지금 하얘져 있어요. 흰색이 아니고 이게 지금 하얘져 있어요. 요 뒤에는 하얀색이 있는 그림에 또 하나는 똑같은 연못을 이거는 이런 그림을 그 다음에 또 크게 그 다음에 지금 두 개 있는 이렇게 두 개 있죠. 한 개는 지금 하얀색이고 바깥쪽에는 이게 지금 하얀색 바깥쪽에는 오른쪽으로 이 진한 색깔을 환하게 붙이는 이런 기능을 써서 하게 없었으면 일일이 환하게를 그림을 다 쓸 수 있습니다. 이거 써보겠습니다. 요거를 주관했을 때 보면 우리가 그림 한 개를 만든 다음에 똑같은 내용을 안쪽으로 넣어주고 복사해서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복사해서 같은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럴 때 씁니다. 옵셋 패스만 보시면 됩니다. 이거 쓰시면 이건 써본 점 정도 그리고 여기 있는 그림은 충분히 이거 충분히 보실 수 있고 이거는 타원 형태로 만들어서 펜트로
펜툴 해보실게요. 자, 우리 줌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펜 툴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 두 분, 그 정원님하고 아이님도 마찬가지로 펜 툴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한번요. 이 펜 툴을 이용해서 직선과 곡선이 자유롭게 여러분들 운영할 줄 아셔야 됩니다. 요게 운영이 끝나면 제가 아까 봤던 그 그림을 이용해서 두 번째 펜 툴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녹화를 못했어요. 다시 한번 펜 툴을 가지고서 하나의 곡선을 만들고요. 만들어진 곡선을 선택 툴을 이용해서 복사하는데 Alt와 Shift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림을 보시면 요 두 개에 나와있던 앵커점을 연결하는 것도 펜 툴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펜 툴을 꾹 눌러 제 거 한번 보실래요? 자, 펜 툴 눌렀습니다. 자, 첫 번째, 지금은 두 개가 따로따로 있는 선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앵커의 위치를 하면, 펜 툴이 위치하면 어떻게 해요? 펜 툴 오른쪽 아래 대각선 모양이 보일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누르지 말고 위에 올리기만 해보세요. 그쵸? 펜 툴 원래는 오른쪽 아래가 별표로 되어 있다가 하나의 앵커점에 위치하면요 대각선을 바뀝니다. 그쵸? 이게 뭐냐면 이어주겠다는 뜻인 거예요. 쿡 눌러서 이어줍니다. 누구랑 이어줍니까? 얘랑 이어줄 겁니다. 아래쪽 얘랑요. 그럼 요 아래쪽에 앵커의 위치하면요 뭘 바뀌느냐? 요런 모양의 아이콘이 바뀌어요. 펜 툴 오른쪽 아래 가요. 위치해 보세요. 바뀝니까? 그쵸? 그때 클릭하시면요 두 개의 달랐던 앵커를 하나의 앵커로 이어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 이어서 왼쪽도 가볼게요. 똑같습니다. 첫 번째 이 앵커에서 이 앵커로 이어줄 계획입니다면요 첫 번째 이어줄 앵커를 되기 전에 대각선 모양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각선 말 뜻이 뭐라고요? 이어줄게 라는 뜻인 거예요. 클릭. 누구랑 이어줄 거니? 묻겠죠? 아래쪽 요 앵커와 이어줄 겁니다. 만들어지는 마무리의 앵커는 무엇입니까? 요 모양이 나온 데 있었어요. 펜 툴 오른쪽 아래입니다. 됐습니까? 아, 완전히 맥이 마감이 될 때는 동그라미 표시되겠네요. 동그라미가. 얘 할 때 이게 뚫렸으니까 요 모양일 테고요. 얘를 이어줄 때에는 마감되는 것이니까 동그라미 나왔을 거예요. 됐죠? 하나 만든 겁니다. 끝. 두 번째입니다. 자, 여기에서의 요 그림을 만들어 볼게요. 이 그림은 뭘까요? 잘 뜯어보시면요. 둥글, 아래 둥글입니다. 선 두 개 이어주면 되겠죠? 이어줄 때 이렇게 이어주면 되겠네요. 그쵸? 자, 제가 먼저 만들어 볼게요. 이건요. 자, 두 번째 그림이겠습니다. 먼저 곡선의 형태 한 개를 만들어 주고요. 또 하나의 곡선을 복사하겠습니다. 아까와 똑같죠? 그런데 펜 툴로 이어줄 것인데 여기에서 클릭, 얘는 이어줄 거고 두 번째 이겠습니다. 얘를 이어줄 때는 클릭, 안쪽에 들어와서 이어줄 거랍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만들어 보세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모양이 있는데 이 모양을 어떻게 할 거냐? 하나 미리 준비할게요. 이 모양은 왼쪽도 있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그림의 리본을 선택하시고선 누구 이용하시면 될까요? 회전 복사 툴 안쪽에 보시면 나온 것이 뭐가 있나요? 리플렉트, 대칭 툴. 대칭 툴을 이용해 주어서 여기 축을 중심으로 반사 복사할 거잖아요. 여기 중 아무 곳이나 Alt를 누른 상태에서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복사한다는 것이죠. 카피. 준비됐죠? 지금 선만 나왔으니 좀 불편하잖아요. 죄다 선택하신 다음에 면 색깔을 넣어볼까요? 원하시는 색 아무 색이나 넣어보세요. 테두리는 빼버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의 여러분들 팁을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위에 있던 이 큰 모양의 리본과 이 모양은 양쪽 끝만 다를 뿐이지 활처럼 휜 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 판단해 보시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실기시험 보러 갔을 때는요, 어쩌면 시간이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럼 좀 더 시간 단축하기 위해서는요, 복사 기능들을 많이 쓰는 게 좋은데, 자, 이 두 개의 그림을 만들기 이전인 상태예요. 지금처럼 그리지 않고 쉽게 하는 방법, 얘 하나 카피합니다. 얘를 줄이는 거죠. 짧게요. 너무 볼록 튀어나왔을 거 아니겠냐고요? 볼록 튀어나왔었으니까 얘 직접 선택 툴을 이용해 주어서 곡선에 있는 모양을 바꾸시는 거죠. 이렇게요.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모양을 이렇게 지금 잘라내야 할 것입니다. 자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앵커점 한 개를 추가한 다음에 갖고 들어가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자, 보세요. 자, 왼쪽에 펜 툴 중에서 이건 따라하지 말고 보기만 하시는 겁니다. Add Anchor Point입니다. 말뜻이 뭐죠? 앵커점을 add, 추가하겠다라는 툴인 거예요. 이 add anchor point를 추가해 주어서 여기다가 점 한 개를 찍을게요. 점을 콩 찍습니다. 그런 다음에 누구죠? 직접 선택 툴. 하얀 화살표 단축키 A입니다. 그리고 이 앵커를 갖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도 쉽게 만들 수 있겠죠. 그림은 정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림 그리시는 대로 작성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첫 번째 했던 제 방식도 틀린 것은 아니겠죠. 그리고 지금 방식도 틀린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그림을 그리냐가 더 효율적인지는 판단하시기 나름인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리본 만들 준비가 끝났다라고 하면 뭐 할 것이냐 생각해 보세요. 얘랑 얘랑 두 개를 다른 색을 넣게 해요. 같이 하세요. 다른 색을 넣어서 이렇게 배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배치하고요. 그리고 뒤에 있었던 이 그림을 앞으로 가져올게요. 컨트롤 닫는 대가로 이런 식으로요. 그럼 뭔가 모양이 만들어지죠. 자,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자,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여기를 만들어주는 작업이 필요할 거예요. 이 작업은 어떻게 썼을까? 먼저 완성될 그림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앞에 있는 그림, 뒤에 있는 그림 만들었는데 이 작업인 거예요. 이 작업. 자, 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제 거 본 다음에 하셔야 돼요. 잘 보세요. 저는 여기다가 여기에 이렇게 하나, 다음에 이렇게 하나, 다음에 이렇게 하나의 삼각형 한 개를 만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만들 삼각형은요, 이 점과 일치할 것이고요, 이 점과 일치할 거예요. 그러면 펜 툴로 그림을 그릴 건데 펜 툴로 그림에다가 요점을 눌러버리면 연결하겠다, 제거하겠다, 지네 마음대로 뭔가 막 그림이 만들어질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떤 기능을 쓰는 것이냐면, 나는 이 그림이 있는 상태에서 이 위에다가 그림을 그릴 때에 지금 바닥에 있는 그림이 선택이 안 되게끔 잠궈버리겠습니다 라는 기능이 있어요. 향후 이 기능을 굉장히 많이 쓸 겁니다. 마치 여러분들
포토샵을 써보신 분은 알 수 있겠지만 우리 오른쪽에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았던 레이어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이 레이어를 쓴 거하고 비슷한 기능을 간편하게 쓸 수가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잠금 기능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상태에서요, 선택 툴을 누르신 다음에 누르세요. 선택 툴 단축키 V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모든 이 세 가지의 개체 있죠. 하나, 둘, 세 개를 다 선택하신 이후에 컨트롤 누르신 상태에서 숫자 2번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숫자 2를 쿡 눌러보세요. 눌렀습니까? 그 다음에 선택해 보려고 해보세요. 선택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잠금 상태예요. 이거는 언제 쓸까요? 지금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 위에다가 덧대서 뭔가 그림을 또 그릴 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새롭게 그려지는 그림들이 요 위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요, 뒤에 이미 그려진 그림들이 자꾸만 선택되거나 지울 때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에 뒤에 배경에 있는 그림들을 잠금을 걸어버리고 그 위에다가 그림을 그릴 때에 이런 잠금 기능을 쓴다는 것이죠. 자, 저는 그 기능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메뉴 여기에 있습니다. 개체 중에서의 object라는 것을 가시면 lock이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이 lock 메뉴 안에 가시면은 여러분 방금 했던 선택했던 것을 lock 하겠다라고 하는 컨트롤 숫자 2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뭘까요? 잠금이 된 상태일 거 아니겠냐고요? 잠금된 상태에서는 뭐가 나오냐? 선택이 안 되겠죠? 다시 한번 가보시면 반대의 것이 있습니다. 컨트롤 알트 숫자 2번은 잠금을 푸는 거예요. 근데 하나하나의 잠금 푸는 것이 아니라 몽땅 다 풀려요. 이게 불편한 점이에요. 다시 한번 외우셔야 합니다. 자, 컨트롤 알트 숫자 2번은 뭐라고요? 잠금된 개체를 모두 풀기예요. 그 다음에 선택된 것을 잠그고 싶을 때는 컨트롤 숫자 2번입니다. 이 기능을 쓰면요, 레이어 기능은 거의 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작업 시간에 단축이라고 하는 효율성이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잠금 걸겠습니다. 컨트롤 숫자 2 누르세요. 저는 못 눌러요. 왜냐하면 지금 컨트롤 숫자 2번에 다른 단축키 들어 있습니다. 이게 들어 있어요, 지금. 판서져서 못 쓰고 저는 요 기능을 쓸 거예요. 자, 그러면 확대해 주어서 펜 툴로 그림을 그릴게요. 어디를요? 얘를 시작으로 해서 직선, 얘를 시작으로 직선, 요렇게 있는 그림 한 가지를 그릴 겁니다. 이렇게요. 클릭, 다음에 선만 넣어줄게요. 클릭, 다음에 클릭, 그 다음에 클릭, 이렇게요. 그리고 좀 더 어두운 색깔의 면 색깔을 넣어주겠습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자, 잠금 해제해 볼게요. 컨트롤 알트 숫자 2번. 그런 다음에 가장 앞에 보여줄 이 리본 있죠? 제일 앞에 있는 거를요, 제일 앞으로 당겨와 보세요. 컨트롤 닫는 데가로. 모양 나옵니까? 접히는 모양처럼 보이죠? 그쵸? 다시 한번. 이 그림의 원리는 겹침에 대한 묘미인 거예요. 자, 요 두 가지의 그림에다가 이런 형태의 그림을 만들 계획입니다. 진한 색으로요. 그럼 뭘까요? 선택이 되면 안 되는 것이니까 두 개의 그림을 잠금을 걸어버리세요. 누구를요? 요거 하나, 요거 한 개를요. 잠금을 겁니다. 컨트롤 숫자 2번 선택 이후에 컨트롤 숫자 2 눌러서 잠금을 걸면 제가 그림을 그릴 때 전혀 걸림돌이 없어요. 그래서 펜 툴을 이용해 주어서 여기서부터 얘까지 면 색깔을 같은 색을 넣기 위해선 좀 설명드렸죠? 이게 요거죠? 아이드로퍼 스포일 기능으로 이 녀석을 표 누르면 같은 색 들어오겠죠. 저는 이 색깔을 스포이드 모양으로 색을 추출해 같은 색을 썼습니다. 완성되었으면 컨트롤 알트 숫자 2 눌러서
잠금된 개체를 풀어주시고요. 지금 보셔야 될 요 제일 앞에 보이는 그림을 컨트롤 닫는 대거로 이용해 주어서 제일 앞으로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하나의 리본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똑같이 낮추는 걸 얘기하시는 거죠? 원래 낮출 때는 저 가운데선 낮춰서 여기다가 중심 찍어줬으면 딱 맞았을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럼 이게 조금 잘못되고 좀 이상해 보이는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이 두께의 방향이 좀 두꺼워서 써야 되거든요. 그랬다면은 더 나았을 거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얘랑 지금 맞아야 되거든요. 여기는 좀 더 두께 들었는데 이게 요거와 요 맞추면은 요 선이 얘를 넘어갔을 때 여기에 각도가 지금 보시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짧았기 때문에 훨씬 이스치는 그렇죠. 이렇게 하셔도 되긴 하지만 조금 아쉬운 문제가 이 두께 높이가 훨씬 더 좋은 부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하다 보면 이 경우는 꾹꾹 나왔습니다. 이럴 때는 줄을 이용해서 각도를 만들어줍니다. 또 그러라고 흔들리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는 잘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너무 길어서 그래요. 좀 더 짧았다면 각도가 크게 가려지는 부분이 더 있겠죠. 나중에 이제 그림 하시면 잡으시면 그렇죠, 그렇죠. 아, 좋습니다. 네, 이렇게 그림들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그림들이 이제 합성이 되어진다고 하면 하나의 완성되어지는 이 모양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거 완성해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조금 다른 게 있긴 합니다. 여기 보시면 띠가 하나 있어요. 띠. 그쵸? 띠에 대한 사항들은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자, 먼저 이 그림이에요. 그룹을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의 하나만 가져올게요. 자, 요렇게 선 한 개를 또 만들 겁니다. 뭘로요? 펜툴로요. 펜툴로 비슷하게 따라갈 수 있는 선 한 개를 만들어 볼게요. 펜툴은 저는 검정 선만 넣어주고요. 면색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선 한 개를 만들 거예요. 만들었으면 이 선을 또 한 개를 Alt와 Shift 키를 이용해 주어서 그대로 하단부에다가 놓습니다. 왜 만들었을까요? 분리 지으려고요. 자, 읽어보세요. 자, 이 하늘색에 있는 도형에다가 선분 검정색 두 개를 넣어준 다음에 저는 이렇게 합니다. 모두 다를 선택한 다음에 우리 패스파인더에 보시면 나누기라고 하는 디바이더 있었죠. 이 디바이더 이용하시면요 이렇게 됩니다. 빡! 잘려요. 잘리면 그룹되어 있어요. 그룹을 풉니다. 컨트롤 시프트 G. 풀어보시면 얘 따로 것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걔네들을 좀 더 밝은 색깔을 넣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선을 넣어주어서 잘라내줍니다.
선을 잘 만드셨거든요. 이 선이 너무 두꺼워서 너무 안 보이죠 지금. 좀 더 얇은 이렇게 해서 여기쯤에다 좀 하나 넣었다고 치고요. 이 마찬가지로 하나 있다고 칠게요. 그런 다음에 이 면에서 검정선만큼을 잘라내고 싶으잖아요. 그러면 세 개의 대체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여기에 패스파인더에 나눕니다. 그걸 하면 여기 검정색은 면이 아니잖아요. 선이기 때문에 칼처럼 잘라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패스파인더 이용하시면 항상 그렇게 있죠. 그때 이런 걸 풉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잘려나가는 수 있어요. 컨트롤 직접 그 다음에 그리고 쉬프트 키 누르신 상태에서 보시면 두 개 지정되겠죠. 위에 거 아래 거만 되잖아요. 이제 다른 색깔 지금 눈을 바로 보시면 좋아요. 지금 선이 두꺼워서 이상하게 보였어요. 선의 두께 좀 얇게 만들어주면 훨씬 낫습니다. 선이에요 지금. 잘라주시면 이렇게 칩시다. 이 선이 좀 두꺼워서 잘라주시면 돌려 칠게. 그만해서 뭐냐면 이 선의 두께는 지금 전부 분단하셔야 되거든요. 연과 면을 조금 두께 맞추는데 우리 지금 칼처럼 보입니다. 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면에서 이 선, 그리고 또 이 면에서 이 선만큼을 오형입니다. 계단을 보시고 계단을 얘는 이거 항상 이용하는 공부의 그룹입니다. 이걸 직접 잘라나가고 이걸 직접 그래서 쉽게 보시면 두 개와 이런 식으로 잘하고 계시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형을 만들어주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일러를 이용했던 드로잉 프로그램인데 왜 손으로 그림을 많이 그리지 않습니까? 왜 처음부터 펜툴을 이용하지 않습니까?에 대한 사항은요.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예요. 도형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시면 손으로 그림을 그리신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효율적인 그림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웬만한 기하학적인 그림이 아니고서는 거의 대부분 다 도형을 이용해서 펜툴을 이용해서 그림들을 만들어내시는 작업들이 앞으로의 거의 모든 작업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오늘까지가 여러분들 저희의 일러의 기본 툴 설명의 끝이에요. 일러의 기능을 다 설명했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뒤에 포토샵과 인디자인의 기본 툴 설명을 끝마친 다음에 여러분들 시각 디자인에서 볼 수 있는 그 아트웍 작업에서 나머지에 있었던 이 일러에서의 여러 가지의 효과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예제를 이용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더 복잡한 그림이겠지만 아마 툴을 쓰시는 데는 훨씬 나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방법들을 앞으로 소개할 거고요. 내일 이 시간 아니죠. 내일 7시에 오시면 내일은 포토샵에 대한 사항들을 제가 진행할 텐데 잠깐만 예고편입니다. 오늘 제가 녹화를 되게 못하고 있어요.